잘생겼다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듣고 그렇습니까? 저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말씀도 좀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연세 많으신 어른께서 독도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뭐 미국이 지금 이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차분하게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박근혜 지금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 박근혜가 일본 자위대를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일본을 위해서 열심히 몇 가지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랍시고 앉아 있는데 일본을 위해서 한 조치는, 첫째, 자위대가 이게 군대가 아닙니다.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고, 그래서 그 일본 군대라는 이름을 안 쓰고 자위대라는 명칭으로 있습니다. 가드입니다. 가드. 미국 같으면 해안 경비대입니다. US 아미가 있고 해안을 지키는 이거 코스트 가드가 있습니다. 그런 가드라고 해서 자위대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라크 어디 가가지고 한국 장교라는 자가 일본군한테 처음에 이제 재작년에 그 총알을 좀 빌렸습니다. 총알을 빌려달라. 우리가 공격을 받는다. 아니 무슨 군대가 아프리카 뭐 중도까지 가 있으면서 총알 없이 가는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국민이 그만큼 세금을 안 줬습니까? 이것들이 다 짜고 하는 짓입니다. 그게 총알 가서 이제 자위대에 한국군이 총알을 빌렸다. 자위대라는 군대가 와 있다. 이걸 이제 약간 반공개화 시키고, 그 다음에 김장수라는 자가 미국 가가지고 작년에 지 마음대로 사인을 하고 왔습니다. 미군의 동의하에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와서 작전을 할 수가 있다. 미군 지휘하에. 이거 외국 군대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고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개 국방장관이라는 자가 지금은 뭐 청와대에서 다시 또 뭘 하고 있습니다. 그 자가 가서 지 마음대로 사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건 무효인데, 자위대가 한국 영해와 영토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미군의 지휘하에 그런 미군이 필요하다고 부르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강화도에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해병대 20명이 와가지고 북한을 기습 상륙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왔습니다. 뭐 20명이니까 숫자가 얼마 안 돼 보이지만, 그들이 이제 오키나와에서 강화도까지 오면서 강화도 해병대하고 합동작전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공식적으로 보도가 안 돼서도 일본군 군속들 데리고 왔을 겁니다. 후방부대.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야금야금 자위대를 우리나라 영토에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동해를 감시하는데, 동해를 감시하는 이유는 북한 잠수함도 있고 러시아 잠수함이 그 제주도 쪽에 있는 미군의 동향을 드나들면서 감시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군 이지스함이 감시하는 게 아니고 미군이 벌써 일본 자위대 시켜서 일본 이지스함이 한국 영해를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을 해놓고, 그 다음에 급기야는 작년 말에 국방부 차관이라는 자가, 얘는 군인도 아닙니다. 경북대 정예과 나온 놈이더라고요. 경북대 정예과 나갔고 거기서 박사학위 받고 국방연구원 하던 그 민간인인데, 이 자가 지 마음대로 서명을 했습니다. 일본 한일 군사정보 교류협정, 한미일 군사정보 교류협정. 그걸 굳이 한 이유는 미국이 한국 완전히 감시하고 손바닥 보듯하고 있는 건 다 아는 사실이죠. 일본군한테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군사 정보를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위성도 있고 이지스함이 동해에 와서 마음대로 봅니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 들통나면 문제가 생길까봐 합법화 시켜주는 거죠.
일본이 남한 한국군의 동태를 감시하는 걸 합법화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도대체 아무리 부정선거는 국내 민주주의 문제인데 뭐 부정선거로 집권했다고 해도 최소한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는 하는 게 자기들의 그 박근혜가 대통령 선서할 때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법을 수호한다고 이렇게 자기 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박정희가 했던 대로 나라를 일본에 넘기는 이 나라의 군사 주권을 그런 짓을 마구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 박근혜 이것은 이제 내란죄가 아니고 외환죄에 해당합니다. 외국 세력을 끌어들여서 나라의 주권을 뒤엎는 행위, 외환죄입니다. 외환죄는 재직 중에도 형사소추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 검사가 한 명 제대로 된 인간이 있다면 박근혜 기소하면 법정에 서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면 누가 그걸 해야 되느냐? 야당에서 나서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까? 그런 걸 하라고 당대표 뽑아주고 국회의원 뽑아준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평일에는 자기 생계를 하고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저 같으면 학생들 가르치고 그리고 이렇게 주말에 모여서 나라가 비정상적으로 가는 것을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야당의 존재는 국민이 야당을 만들어주고 세금을 바쳐서 그 사람들 월급 주고 하는 이유는 박근혜 같은 정권을 참탈하고 민족 반역 행위를 하고 있으면 견제를 하고 막으라는 그런 임무를 부여한 겁니다. 근데 문재인 선생이 오늘 보니까 그전에 문재인 의원이라고 부르다가 요즘 그전에 이제 문재인 변호사라고 부르다가 요새는 막 그냥 문재인 선생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선생이 보니까 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좀 부끄럽다고 합니다. 부끄러우면 그 부끄럽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침묵하는 자기 스스로가 부끄럽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부끄럽습니까?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로 나와서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문재인이 적어도 문재인 선생이 최소한 야당 대표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사드 배치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아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사드라는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떨어질 때 땅에 떨어지기 전에 미리 쏘아서 맞추는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남한을 공격할 때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이 그렇게 멀리 날아가는 게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방사포만 해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사드라는 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냥 돈이 필요하면 차라리 한국 그냥 돈을 가져가세요. 괜히 그 피곤하게 하지 말고. 우리 중국하고 무역해서 먹고 사는데 그 사드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달린 레이더 그거로 중국을 감시하려고 그 핑계대고 가져오는 겁니다. 그냥 레이더만 갖다 놓고 한국 돈 필요하면 어차피 자기들 마음대로 빼가니까 가져가면 되죠. 왜 미사일 같은 걸 갖다 놔가지고 군사적 긴장을 야기하고 한국 국민 전체 국가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막아야 될 야당 대표가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부끄럽고 주권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문재인 씨가 스스로 부끄러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저께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했습니다. 문재인 선생이 가서 박근혜 만나서 뭐 서로 말이 다릅니다. 끝나고 나서 문재인 야당 쪽에서는 상당히 문재인이 박근혜한테 따졌다.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잘한다고 선전에 박근혜한테 뭐라고 했다. 이쪽에서는 여당에서 박근혜 쪽에서는 문재인도 뭐에 동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서로 해석이 다릅니다. 물론 문재인이 거기 가서 좋은 얘기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거기 청와대에 가서 박근혜를 만난 과정을 보면 그 전에 그 전날입니다. 이병기라고 총풍 북한에 선거할 때 북한에 총 쏴달라고 했던 놈, 그 놈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하는데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천안매부 간에 천안매부 동시에 장관으로 임명하는데 동의해 줬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해주고 뭐 위장 전입 등 범법 행위를 많이 저지른 자들 다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 뭐냐, 도저히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특히 이병기 국정원장은 북한에 돈 주면서 남한에 선거 때 총쏘아 달라고 했던 자 아닙니까? 이병호입니까? 예. 이런 자를 동의를 해준 겁니다. 그 대가로, 그 수순으로 박근혜를 만난 겁니다. 그 박근혜 만나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 만나서 여기 계신 시민들처럼 박근혜 씨, 당신, 아니 지금 당신 부하들조차도 사이버 사령부 징역 5년 때렸고, 원세훈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고, 그럼 눈에 드러난 것만 해도 당신 책임 있게 판단해야 될 거 아니냐? 당신 이게 지금 앉아있을 자격이 있느냐? 최소한 이거 한마디는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안 했고, 안 했습니다. 그 만약에 제대로 된 야당 대표라면, 만약에 57석을 가졌던 평민당의 김대중이었다면, 그런 범법자를,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를 다시 국정원장 되는 걸 거절했을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만나러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문재인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박근혜를 만나러 갔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다음 대통령이라도 돼야 된다. 그 집단은 그런 생각을 꽉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시민들은 그럼 문재인이 다음 대통령이라도 되는 게 좋지 않느냐 라고 대다수가 침묵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시민들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뭐가 다르냐?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정말 중요한 거다. 그것 때문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만약에 민주주의 문제를 슬쩍 덮어두고, 아마 참아서 내가 대통령 되면 해결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했다. 문재인과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그렇게 해서 서로, 지금은 지지율이 높다고 하지만 완전 착각이 올 시다. 대통령 될 리도 난망하지만 대통령 됐다 한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아니 눈에 드러난 것만 해도 박근혜 사퇴가 아니고 당선 무효 아니냐? 지금 이미 드러나 확인된 사실만 해도, 우리가 외쳐서가 아니고 부장판사가 확인해 준 것만 해도 당선 무효다. 근데 왜 침묵하느냐? 다시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안녕들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했던 학생들이라서 개인적으로 소극적인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문재인이 대통령 된다 한들 노무현의 경험을 보면, 노무현 때 경험을 보면 세상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냉정하게 따져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던 과정은 민주주의로 집권했으나 나라를 끌어갔던 과정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고 재벌 위주로 국가정책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은 패착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결국 그 자신도 비극적 최후를 맞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걸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문재인이 저렇게 하는 문재인, 부정선거가 명백한데도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 자기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해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뒤로 제쳐놓고 박근혜가 들이밀었던 인간 같지도 않은 민주주의 파괴했던 사범들을 국정원장이고 장관이고 다 동의해주고 가서 박근혜 만나서, 만난 목적이 뭐겠습니까? 다음 대통령, 야권의 대권 후보는 내다. 그거 각인시키려고 그 계산하에 박근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문재인을 보면서, 아니 국가의 군사 주권을 일본에 넘겨도 가만히 보고만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명백한 부정선거인데 당사자인데도 가만히 있어. 되지도 않는 인간 들이밀고 완전 엉망을 운영하는데도 가만히 있어. 오로지 자기가 야당 후보로서 스포트라이트 받는 데만 다음 주자로서 그것만 궁리하고 있어. 저런 사람들 보면서 대학생들 똑똑합니다. 선생님, 박근혜 끌어낸들 세상이 좋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재인만 보면 참 이 나라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데 여기 계신 시민들만 보면 정말 희망적입니다. 또 문재인이 아마 횃불 시민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주모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도 보낸 거 저도 살짝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존재를 무시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뜨끔뜨끔 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나라가 부끄럽다, 뭐 주권 국가로서 부끄러운 소리다, 이런 그 애매한 소리 하지, 물에 술 탄데 술에 물 탄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한일 군사정보 교류협정 무효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그 다음에 자위대는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올 수 없다 명백히 천명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지금 확인된 부정선거에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또 박근혜 물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가졌던 역사적 경험으로 1961년 4.19가 있습니다. 4.19 때 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저는 여기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참 항상 긍정적인 얘기만 했는데 정말 될까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또 묻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19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4.19 때는 요 넘어서 청와대 앞에 그날 4월 19일 당일날 몰려갔던 시민 숫자는 15,0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숫자가 몰려가서 이승만 물러나라고 했던 겁니다. 이승만 물러나라고 했는데 항상 이 더듬이가 촉수가 발달해 있던 경찰은 정권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모른 채 했습니다. 경찰은 왜 모른 채 했느냐, 군대가 시민들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 하던 사람이 이승만이가 나가서 수방사 출동시켜서 시민들 출동하라고 하니까 참모총장이 출동하는 병력들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령이니까 출동 안 할 수 없다. 출동하는데 절대 시민들한테 총 쏘지 마라. 군인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날 4.19 때 시민들 진압하기 위해서 시내로 들어왔던 군 트럭을 보면 적의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 동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느낍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군의 탱크에 올라타고 트럭에 올라타고 들어옵니다. 군대가 민주주의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시민들은 경찰은 정권 넘어갔구나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15,000명이 청와대 앞으로 가도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건희의 장인 홍진기라는 자가 청와대 지금 앞에 지키고 있는 병력들, 지금의 경찰들, 경호실 병력들한테만 닥달하고 생지랄을 해서 발포해서 현장에서 150명이 죽었습니다. 그 홍진기는 뭐 빠져나가서 중앙일보 사형 선고 받았다가 점차 감형돼서 중앙일보 죽을 때까지 회장하다가 지냈습니다. 그 아들 홍석현이가 지금 중앙일보 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19 때 정황과 지금 비추어 보면 그런 희생 덕분에 그 4.19의 성과는 박정희가 쿠데타로 쏙 빼먹었습니다. 그 박정희가 그 쿠데타로 4.19의 성과를 쏙 빼먹을 때 민주당은 뭐 했느냐? 지금하고 또 마찬가지로 가만히 앉아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3.15 부정선거 때 시민들이 피 흘리고 싸울 때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승만 밀어내니까 권력 내 거다 자기들 딱 차지했습니다. 박정희가 내놓으라고 하니까 바로 내주고 뒤에서 피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 4.19 때 민주당처럼 그런 짓을 못하도록 강제를 해야 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별로 그 사람 개인적으로 관심도 없지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가 박근혜 밀어낼 가능성이 있느냐? 있습니다. 지난 한 4.19 혁명, 6월 항쟁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지금 박근혜가 가진 힘은 전두환 때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정도 집회라는 꿈도 못 꿨습니다. 이렇게 집회하고 전두환 물러가라면 가능했습니까? 뺑돌로 쌌어. 수로 지랄탕 까였고 다 연행했습니다. 꼼짝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광화문 한복판에서 박근혜 물러나라고 해도 감히 어쩌지를 못합니다. 그동안에 쌓여있는 희생한
그 싸웠던 분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그 민주주의의 성과에 있어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박근혜 물러나라고 해도 지금 다시 와서 군대가 총 쏠 수 없습니다.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박근혜 군대가 다시 출동해서 우리한테 총 쏠 수 있습니까? 못 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군이 발포를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데도 발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밀어내지 못한다면 참 민주국가의 시민들이 아니죠. 작년의 경험을 보면 여기 5만 명이 모였던 적이 10번도 넘습니다. 그 중에서 단 한 번이라도 청와대로 가서 박근혜 물러나라고 하고 여기서 이틀만 연좌를 하면 박근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권 쪽에서는 그 집회를 주도했던 뭐 시국회의니 국무회의니 이런 사람들한테 사력을 다해서 로비를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자기들이 총을 쏠 수 있고 그전처럼 경찰을 동원할 수 있고 지랄탄 쏠 수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로비하고 아부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시국회의나 그들을 의용으로 못 만들면 정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구워 삶았겠습니까? 그게 성공해서 작년에 뭐 2만 명, 3만 명이 모인 적이 2년 동안 10번 이상 있어도 단호하게 횃불 시민들처럼 박근혜 물러나라고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굳게 자리를 지키면서 박근혜 물러나라고 외치면 그 5만 명만 모여도 이틀만 버텨도 박근혜는 퇴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정부 운동을 하는데 소련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같은 데 보면 바로 총 쏩니다. 현장에서 우리 같은 구호 외치면. 근데 감히 그러지 못하는 박근혜, 그럴 힘도 없는 박근혜, 뒷전에서 제야와 야상을 구워 삶아서 뒷전에서 장깨가 아니면 버틸 수 없는 박근혜를 우리가 왜 못 끌어내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만 굳게 자리를 지켜도 박근혜 올해 안에 뭐 한판 승부가 날 거로 봅니다. 문재인 의원 그러지 마시고 정말 부끄럽게 행동하지 마시고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 돼서 자기를 따라다녔던 그 밑에 부하들 자리 주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수십 년 동안 싸우고 희생하면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이 시민들의 여망에 답하는 게 중요합니까? 문재인 의원 제발 그러지 마시고 박근혜 부정선거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하고 과도내각 구성해서 재선거하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어렵지도 않습니다. 과도내각 구성해서 재선거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성숙해 있는데. 그래서 저도 횃불 시민들을 믿고 토요일만 되면 혹시 오시나 해서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지나갑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또 지나가겠습니다. 이만 들어가겠습니다.